오늘은 여러분들과 성산별곡 가사 작품 중에 정철의 작품인 성산별곡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산별곡이라는 작품은요, 성산은 지명이 되겠어요. 그 지명이고요. 그 성산에 그 정말 시경정이라는 아름다운 정자를 짓고 풍류 생활을 누리던 김성원이라는 사람의 그 멋과 풍류를 예찬한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정철이 25세 때 서하당이라는 서하당과 수경정을 짓고 전원 생활을 즐기던 김성원의 풍류를 예찬한 노래. 오타가 나 있네요. 예찬이죠. 예찬한 노래로 표면적으로는 사계절에 따른 시경정의 풍경과 김성원의 멋을 노래하고 있지만 바로 이 내면적인 부분에선 송강정철 자신의 풍류를 풍부한 체험을 바탕으로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갈래상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장르는 바로 가사죠. 가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전원적이면서도 풍류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찬적 성격, 전원적, 풍류적, 예찬적이라는 세 가지의 성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여기 보면 계절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이 계절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이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춘, 하, 추, 동, 봄, 여름, 가을의 그 계절의 변화에 따른 그 시경정, 즉 그 주변 성산 경치의 아름다움을 읊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와 고사의 사용이 잦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운율면에서 보면 3, 4조의 사음보 연속체, 가사하니까 시조의 운율을 계승했죠. 이어받았기 때문에 3, 4조와 사음보의 연속체를 그대로 운율적인 면에서 시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주제면에서는 성산의 계절에 따른 풍물과 김성원의 풍류를 예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풍류가 되겠죠. 풍류 예찬.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제 잘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구성상으로는 서사, 본사, 결사. 자, 요건 교재에는 없을 거예요. 구조 부분은.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나누는데 본문 내용을 선생님이 서사, 그다음 본사 1에서 본사 4까지 나누고 마지막 결사 이렇게 나눴어요. 본사가 네 가지로 나눠진 건 춘, 하, 추, 동.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읊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나머지 내용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해와 감상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하고는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학습 첫 번째 서사 부분이 되겠죠. 서사가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교재 교환으로는 아마 가라고 돼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을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서사인데 이 서사 부분에서는 바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시경정 주인인 김성원의 풍류와 성산의 아름다운 주변 경관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사 부분 선생님하고 그럼 같이 본문 가서 보도록 하죠. 어떤 디날손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 듣소. 자, 어떤 디날손이라는 건 어떤 지나가는 손님이 자, 여기에 보면 디날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디날손은 바로 화자, 이 글에 말하는 사람 화자인 바로 정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성산에 머물며 라고 하죠. 성산은 여기서 전남 담양에 있는 전남 담양군 창평에 있는 산 이름이에요. 지명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제목이 성산별곡이죠. 전남 담양에 있는 전남 담양군 창평에 있는 산이죠.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 듣소. 서하당 시경정 주인은 바로 김성원이라는 사람이죠. 김성원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인생 세간에 좋은 일이 하건만한 인생 세간에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자 인생 세간이란 건 구체적으로 속세죠. 속세에 좋은 일이 많지만 여기서 하건만은 많지만은 어찌한 강산을 가도록 나이 여겨 어찌한 강산을 갈수록 낮게 여겨. 자, 그래서 이 강산이라는 거는 자연을 의미하는 거죠. 대유적인 표현이 쓰였고요. 정막산 중에 들고 안이 나시는 거. 자, 정막한 산 중에 그 성산에 들어가서 나오지 아니하는가. 어찌 이렇게 자연을 즐겼던지 한번 자연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를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그 대화의 기법을 이 부분은 활용을 하고 있죠. 다시 나오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내용은 전체 네 줄은요. 대화 기법을 사용했고요.
대화기법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죠. 김성원에게 성산에서 생활하는 이유를 물었어요. 성산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요. 김성원의 전원 생활에 대한 궁금증도 나타났죠.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이런 대화기법을 사용한 건 성산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기 위한 거고, 확인하기 위해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김성원의 전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죠. 김성원의 전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인 대화의 기법이 사용됐고요. 송근을 다시 쓸고, 소나무 뿌리를 다시 쓸고, 자, 죽상의 자리 보아, 대나무 침대의 자리를 보아, 적은 듯 올라앉아, 어떤 곳 다시 보니, 잠시 올랐다가 어떠한가 다시 주변을 둘러보니, 누가? 정철인 화자가, 화자정철. 천변에 떴는 구람, 서석을 집을 삼아, 나는 듯 드는 양 주인과 어떠한 거. 하늘가에 떠있는 구름이 또 서석, 상서로운 돌들을 집을 삼아 나는 듯 드는 양이, 나는 듯 하다 들어가는 모습이 주인과 같지 않은가. 자, 여기서 이 주인은요, 천변에 떴는 이 구름 있죠? 이 부분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 천변에 떴는 구름이 곧 주인, 이 성산의 주인이라고 하는 김성원이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천변에 떴는 구름은 바로 뭘 얘기한다? 천변에 떴는 구름은 바로 주인인 김성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계 흰 물결이, 자, 푸른 시냇물에 하얀 물결이 정자 앞에 둘렀으니, 정자 앞에 둘렀으니, 창계 푸른 시냇물이죠. 천손 운금을 니라서 버여내어 하늘의 은하수를 누가 베어내어 닛는 듯 펴는 듯 이어놓은 듯 펼쳐놓은 듯 헌사토 헌사할샤, 헌사토 헌사할샤, 참 그 아름답구나 이런 얘기죠. 하늘의 은하수를 누가 베어놓았는지 그 성산에서 보는 은하수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얘기죠. 자, 헌사토 헌사할샤 매우 아름답다는 뜻이죠. 교환에는 뜻이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는 뜻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뭐 그 매우 아름답다는 의미죠. 산중에 책력이 없어. 자, 산중 생활에 달력이 없으니 사계절을 몰랐더니 눈 아래 해튄 경이 철철이 절로 나니 눈 아래 펼쳐진 경치가 철을 따라 저절로 바뀌니 계절의 순환에 따라 철철이 절로 나니 라는 표현은 순환에 따라 저절로 변한다라는 거죠. 자, 계절의 순환에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간이라.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보이는 것들이 신선의 경지와 같다. 자, 여기 보면 선간이라는 말이 있죠. 이 선간이라는 말은요, 시경정 주변의 성산의 경치를 신선세계에 비유한 거야. 바로 성산의 시경정을 지었죠. 자, 이 시경정의 성산의 경치를 신선세계에 비유한 거야.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죠. 신선세계의 비유. 여기서 바로 어떤 태도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찬적 태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사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본사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는 성산의, 즉 시경정의 그 주로 봄 경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계절의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봄 경치를 주로 읊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보도록 할게요. 매창 아직 볕에 향기에 잠을 깨니 라고 했죠. 자, 매화꽃이 피어있는 창문에 아침 햇볕에 그 향기에 잠을 깨우니. 자, 매창이라는 말을 통해서 계절적 배경이 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 수 있는 단어죠. 어떻게 알아요? 매화라는 건 봄에 피잖아요. 아적볕에 아침 매화 향기에 잠을 깨니 산홍의 해올 일이 곧
업도 아니하다. 산촌의 늙은이 할 일이 아주 없지도 않구나. 산중에 그 김성원의 그 풍류 생활을 쭉 얘기하는데 울타리 밑에 양지 쪽에 햇빛 뜨는 양편에 외씨를 삐어두고 오이씨를 뿌려두고 매거니 도두거니 빗김에 달아내니 자 매거니 도두거니 비온 김에 가꾸어내니 청문고사를 이제도 있도할샤라고 하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세 줄은 이렇게 묶어서 산중 생활을 그 산홍 여기서 산에서는 산늙은이를 산홍이라고 하죠. 그 산홍이 해올일 할 때 여기 산홍이란 말이 있죠. 자 산홍의 산중 생활을 읊은 것으로 주로 지금 여기에서는 봄이죠. 봄에 느끼는 건데 텃밭에서 오이 기르기를 주로 이야기했죠. 텃밭에서 오이 기르기. 자, 오이씨를 뿌려두고 매거니 도두거니 백김에 달아내니 청문고사를 이래도 있다샤라고 하죠. 자, 청문고사는 중국 한나라 때 소평이라는 사람이 장안성 청문 밖에 있는 그 오이를 심었다는 고사를 인용해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의 그 경우를 인용해왔고요. 그 다음 망해를 베어 신고라고 하죠. 자, 집신을 죄어 심고 대나무 지팡이를 흩어내니 도화 핀 시냇길에 복숭아꽃 핀 시냇길이 방초준이어서라 꽃다운 풀들이 이어졌구나. 닭볶음 명경 중 절로 그린 석병풍 잘 닦은 거울 속에 저절로 그린 병풍 그림자를 버들 삼아 서하로 함께 가니 자 그림자를 벗을 삼아 서쪽 서편물로 함께 걸어가니 도원은 어둠에요 무릉이 여기로다 천국. 여기서 이 시적하자 꿈꾸는 이상향 천국이 여기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역시도 하나로 묶으실 수 있겠고요. 산중에 역시 산홍생활이라고 해서 여기서 봄날 한가로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삶의 여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는 삶의 여유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는 삶의 여유. 자, 그 다음에 본사2에서는 성산의 여름 경치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름이죠. 여름 한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산의 여름 경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지우고 다시 볼게요. 글씨가 잘 안 보였죠? 성산의 여름 경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남풍이 건듯 불어라고 하죠. 남풍,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건듯 불어와 녹음을 헤쳐내니, 자, 푸르름을 헤쳐내니. 자, 여기서 이 남풍, 녹음, 이런 것들이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름임을 알려주는 계절적 배경이 되는 거죠. 헤쳐내니, 절하는 꾀꼬리는 어들어서 얻었던 거, 철을 따라 아는 꾀꼬리는 어디서 왔던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희왕의 베개 위에 풋잠을 얼핏 뜨니, 자, 희왕 베개 위에 선잠을 얼핏 뜨니, 희왕은 고대 중국의 태평성대를 이끈 전설상의 제왕이에요. 자, 그럼 베개 위에 풋잠을 얼핏 뜨니, 공중에 젖은 난간 물 위에 떠 있고야, 마이를 님이 차고, 삼배옷을 여며 있고, 갈건을 비스듬히 쓰고, 구부락 비기락 보는 것이 고기로다. 허리를 구부리며 기대어 보는 것은 물고기로구나 라고 하죠. 하룻밤 그래서 고기로다 여기까지요. 그 희왕이 베개 위에부터 이 부분은 이렇게 역시 묶어서 정리해 볼 수 있죠. 산중에 그 산홍의 여름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유유자적한 삶, 선잠을 깨어 식경정 아래 시냇물에서 논이는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유유자적한 생활을 읊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 비 기운의 홍백년이 섞어 피니. 자, 하룻밤 비가 끼운, 자, 하룻밤 비 온 뒤에 붉은 연꽃과 흰 연꽃이 섞어 피니.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하룻밤에 비가 이제 그친 후에 붉은색과 흰색의 연꽃이 섞어 피니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했다.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죠. 바람께 없이셔 만산의 향기로다라고 하죠. 바람기 없어도 모든 산이 그 홍백년의 붉은 연꽃과 흰 연꽃의 향기가 있구나라는 거죠. 염계를 마주보아 타곡을 묻잡는다. 염계를 마주하여 태극성을 묻는 듯 태을진인이 옥자를 헤엄난 듯. 자, 이런 거는 뭐 중국의 고사를 빌려온 거죠. 중국 송나라 그 성리학의 시조인 주돈의 호가 염계예요. 그래서 태극을 연구했고 그 우주를 연구하고 연꽃을 좋아했다라고 하죠. 자, 태을진인이 옥자를 헤엄난 듯. 태을진인은 천지의 도를 터득한 신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자를 헤엄난 듯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뭐 중국의 우왕이 잠이 들어 황제지약에서 돌을 헤쳐 그 속에서 황제가 남긴 비결서인 금간 옥자를 얻었다는 데서 나온 고사를 인용한 거죠. 중국 고사를 인용한 건데요. 뭐 너무 그렇게 깊이 있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문맥적인 의미 위주로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꽃 향기에 인간 만사를 잇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서 연꽃 향기에 인간 만사를 잊은 연꽃 향기에 인간의 일을 잊은 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노자암 바라보며 자미탄 곁에 두고 노자암을 바라보며 자미탄 시경정 아래에 있는 그 개울물이에요. 자미탄을 곁에 두고 장송차이를 삼아 석경에 앉아 하니 자, 큰 소나무를 햇볕 가리개로 삼아 돌길에 앉으니 인간 6월이 여기는 삼추로다. 야, 인간의 6월, 음력 6월이면 양력으로 7, 8월이니까 가장 더울 때예요. 여기는 삼추로다. 마치 가을과 같다. 그만큼 시원하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요. 이렇게 묶어서 자연 속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거죠. 자연 속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냄 이라는 의미가 되죠. 청강에 떴는 올해라고 했죠. 맑은 강위에 떠있는 오리가 자, 백사에 올라앉아 흰 모래에 흰백의 모래사자죠. 흰 모래에 옮겨앉아 흰 갈매기 백구를 벗을 삼고 잠 깰 줄 모르나니 잠을 깰 줄 모르더니 무심코 한가함이 주인과 어떠한 거 욕심 없이 한가함이 시경정의 주인인 그 김성원과 비교해서 같지 않냐. 시경정의 주인인 김성원도 이런 그 오리와 갈매기처럼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한가롭고 고요한 자연 풍경을 즐김이라고 할 수 있죠. 한가롭고 고요한 자연 풍경을 즐김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본사2 여름까지 봤고요. 가을, 겨울 결산은 그 다음 강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